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요 25개 대학교들의 전년도 수시 원서 수익 순서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매년 원서 접수 직전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와, 선생님 경쟁률을 보니까 대학교들은 원서 수익만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뚫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조금 풀어볼 겸,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겸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수시 원서 접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서 접수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심심풀이 용도로 한번 봐보시라고 만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석소장이 이 원서 수익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활용했는데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집 단위별 접수 비용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집 단위는 6만원의 원서 비용을 받는 것에 반해서 추가적인 평가들이 필요한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 등의 특수 전공들은 7만원에서 9만원의 원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평가에 투입되는 노동력이나 평가 방식에 따라서 원서 접수 비용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오늘 산출한 자료, 게시해드릴 자료에서는 모두 최소 비용으로 산출을 해서 계산했다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지원자 수 곱하기 최소 비용 6만원으로 계산했다는 의미이니까 대학의 실질적인 원서 수익은 조금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환금 미적용입니다. 원서 접수를 한 번이라도 해본 학생들, N수생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의 원서 비용 결제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2단계 전형료까지 일괄 납부한 이후에 1단계에서 불합격하면 2단계 비용을 환불해주는 방식인데 9만원 중에서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3만원을 환불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단계 전형료까지만 납부한 이후에 1단계 합격자들에 한해서 2단계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6만원만 우선적으로 납부한 이후에 1단계 평가가 다 끝나고 1단계 합격자들에 한해서 3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간혹 이 3만원 자체를 납부하는 것을 까먹어서 2차 면접 전형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게시해드릴 자료에서는 이런 단계별 평가에 대한 반환금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1단계 합격자의 N배수, 2배수나 3배수, 5배수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해당 N배수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산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모든 대학들에 대해서 첫 번째 방식인 2단계까지 일괄 납부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대학교들의 실질적인 원서 수익보다는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른기회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의 면제금을 일부 적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고른기회 및 기회균형 자격 충족자들에 한해서 원서 접수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 역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인데, 첫 번째 방식은 우선적으로 일괄 납부한 다음에 자격 심사가 통과되면 이 고른기회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의 적격 지원자가 맞는지 통과가 되면은 접수 비용을 반환해주는 방식입니다. 해당 전형 자격 인정 학생들이 이 증빙 서류를 모두 지참해서 원서 접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증빙 서류가 모두 확인되면 반환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증빙 서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대학교 측에서 그 돈을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른기회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지원 자격을 똑바로 확인하지 않고 원서 접수했을 시에는 대학교에 돈을 뜯기게 된다는 의미와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애초에 원서 접수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에요. 원래 비용은 6만원 정도인데 5만 5천원 정도를 면제해준 다음에 나머지 5천원에 대해서만 원서 접수 비용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5천원도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처럼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의 온라인 접수 대행 수수료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고른기회나 기회균형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농어촌 전형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른기회나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애초에 두 전형 자체가 사회적 복지의 일환으로 개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경제 형편이나 집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전형이기에 원서 접수 비용도 굉장히 싸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게시해드릴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재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우선은 다 입금한 다음에 나중에 반환해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대학의 경우 우선적으로 모두 다 수익 처리를 했고, 두 번째 방식을 활용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면제금을 감안한 차액만을 수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원서 접수 비용 자체도 일반 전형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 수시 원서 수익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수익을 산출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정확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학교 내부자가 아니고서야 정확한 원서 수수료 수익을 산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기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대학교별 예산 지표를 정확히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이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모든 대학별로 일괄 적용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세 번째 기준은 수익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같은 느낌으로 적당한 순위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 컨텐츠의 목표 자체가 절대적인 수익 금액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별 순위를 비교하기 위함이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해보는 것에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학교별 수시 원서 수익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석소장이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한번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흔히 알려져 있는 네임밸류대로 수시 수익을 이렇게 산출을 해놨습니다.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이원화 캠퍼스이기는 하지만 캠퍼스를 취합하기 애매한 대학교들은 우선적으로 구분해서 산정을 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밑에는 각 캠퍼스를 취합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약 10억, 고려대학교가 29억,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26억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군과 합격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따로 빼놓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영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전용료 자체를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전용료가 영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교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서 접수 비용은 무료, 등록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별 수시 원서 수익 순위를 이렇게 순위별로 싹 다 정리를 해놨는데 경희대학교가 수시 원서 수익만으로 약 53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서울대학교가 10억 정도로 가장 적은, 사실 따져보자면 서울시립대학교가 가장 적기는 하지만 금액이 있는 학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가장 낮은 순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어떻게 53억 원이란 돈을 버냐, 이런저런 학생들이 모두 다 지원하는 거냐, 경쟁률이 되게 세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애초에 경희대학교 인원 규모 자체가 국내 대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시 원서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부터는 10억 원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의외로 원서 수익의 정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텐데 애초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1등급 때 극초반이거나 혹은 최상위권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모집 인원이 적은 편이 아님에도 수시 원서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와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료가 수시 원서 수익이라는 점을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재외국민 전형이나 정시 전형의 원서 수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국내 대학들 중에서도 기타 고교, 대부분이 해외고겠죠. 이 해외고 출신 입학자가 가장 많은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시 원서 수익이 26억 원이고 재외국민과 정시 전형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21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수시 원서 수익이 대학교의 원서 수익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석소장이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는 오롯이 수시 원서 수익이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고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석소장이 드릴 말씀은 아까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수시 원서 접수에 딱히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학생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까지도 이걸 알아서 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점을 석소장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원서 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일종의 심심풀이 용도로 관심 반, 흥미 반으로 살펴보라고 만든 컨텐츠니까 이 점을 잘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